오늘은 관절염이 없는 휜다리.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의료보험 얘기가 나오고요. 옛날에는 사실 관절염이 없는 휜다리도 의료보험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주로 관절염이 있는 휜다리가 환자분 보험이 해당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관절염이 없는 휜다리를 뭐라고 그래요? 오다리는 내반슬, X다리는 외반슬이라고 그러고요. 오늘은 내반슬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반슬의 원인, 그리고 진단, 그리고 타입, 그리고 수술 네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에 맨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원인이죠. 첫 번째 원인은 유전이에요. 20% 내지 한 30%는 유전인데 왜 20% 내지 30%냐?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의 교과서에는 이디오패시 잘 모른다고 돼 있어요. 원인은 잘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도 가장 많은 게 유전이고 두 번째 많은 게 생활습관. 우리 동양인들, 특히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좌식 생활이죠. 그거 자체가 오다리 변형을 많이 이제 변형을 시켜요. 또 하나가 이제 쪼그려 앉는 거. 그러면 이제 관절염에 직방 걸리죠. 오다리뿐만 아니라 관절염까지 위험 요소가 돼요. 처음 오다리면 점점점 나이가 들면 더 오다리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적인 거,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쪼그려 앉아서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 오다리가 심해져요. 질문 잠깐 볼게요. 의자에 앉아도 앞바다리가 너무 편한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 자체를 아예 땅바닥에 앉는 일을 없도록 해라. 의자, 침대, 서양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두 번째는 오다리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다리가 일자다리인 사람하고 오다리인 사람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오다리인 사람들은 계속 서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피곤해요. 항상 걸으면 걸을수록 종아리 바깥쪽이 항상 피곤하면서 아파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죠. 어떤 분은 이제 허벅지도 아프시는 분이 있고 발목이 아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허리까지 아프시죠. 심해지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같이 겸해지죠. 그런 게 일종의 오다리의 임상 증상이에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오다리가 양측이 좀 다르다, 한쪽이 오다리가 좀 심하고 한쪽은 정상이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죠. 많이 휜 쪽은 계속 증상이 심해질 거고, 내버려두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자, 우리 어떤 환자분이 오다리가 있으면 발목도 인하여 오다리로 인해 골반이 벌어지나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오다리가 되면 골반이 약간 넓어지고 엉덩이가 처져요. 그럼 반대로 치료를 하면 힙업이 되고 골반이 약간 좁아지죠. 발목이 휘는 거는 사실 약간 연관성은 없어요. 아주 심하게 휘면 다리도 좀 휘는 경향이 있지만, 대개 이제 발목의 모양은 원래 발목의 두께, 굵기가 많이 작용을 하고요. 사실 발목의 모양을 수술이나 지방흡입이나 의식을 통해서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죠. 인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정렬이 어떤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각도로 보면 역학적 축이라고 그러는데 6도, 7도 이상이면 7cm 이상이 벌어지는 거. 지난 시간에 보험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료보험이 되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서 5도 이상의 역학적 축이 벗어나야 돼요. 관절염이 없어도 5도 이상 축이 벗어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되면 이 사람은 관절염으로 이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 의학적인 정렬 말고 내가 원하는 다리도 만들어 주시나요? 만들어 드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다리의 정렬이 정상 범위가 있어요. 딱 0도다 그게 아니에요. 보통 내반 2도에서 외반 2도까지는 다 정상으로 봐요. 그 범위 내에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다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이 됐죠. 자, 이제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회전 변형하고 각 변형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주로 이제 회전 변형이 심하다고 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고, 어른들에 갈수록 각 변형이 심해지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휜다리는 약간 섞여 있어요. 주 병변이 각 변형이고 회전 변형이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가 할 일이죠. 그런데 어려워요, 그게. 크게 말씀드리면, 남자분은 회전 변형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른 특히. 근데 여자분들, 젊은 사람들은 한 20, 30대, 한 40대까지는 회전 변형이 좀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전 변형 자체도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양측이 똑같이 회전이 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은 앞을 보고 한쪽은 내측을 본다. 그렇게 되면 증상을 유발해요. 소위 말하는 말 얼라이먼트 신드롬, 불균형 증후군을 우리가 유발을 해요. 환자분들이 바지가 돌아가요, 치마가 돌아가요, 핏이 양측이 달라요, 심하면 양말도 벗겨져요. 그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은 그거를
그대로 회전까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회전 변형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변형 모든 분들은 웬만하면 다 각변형이죠. 이게 경골인데 종아리 뼈예요. 뼈 자체가 모양이 위가 약간 내반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를 내반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몇 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각도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7도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전 변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임상 증상이 회전 변형에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치료에 적용을 하는 거죠. 휜다리 무릎뼈가 휘어야 생기는가요? 허벅지뼈가 휘어서 생길 수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 다 종아리뼈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간혹 허벅지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오전에 수술하신 분은 조금 특이하신 분인데, 오른쪽은 종아리뼈가 문제고 왼쪽은 허벅지뼈가 문제여서 양쪽을 각기 이렇게 달리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엑스레이도 찍고 환자분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프리오퍼라티브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계획을 딱 세워서 수술을 임하게 되는 거죠.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뼈를 교정을 해야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뼈를 교정하는 방법, 지방 흡입 이식, 지방 조각술이라고 그러죠. 지방 수술을 통해서 연부 조직의 두께 모양을 조절하는 거죠. 갑자기 지방 수술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수술을 한 지가 벌써 2000년 딱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뼈 수술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이거 좀 아쉽다, 뭐가 부족하지 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는데, 그 해답이 지방에 있었어요. 무릎이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일자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 모양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뼈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연부 조직, 지방이나 근육이다. 그러면 지방을 다듬어주면 모양이 더 예뻐지겠구나 해서 지방 수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지만 성형외과가 아니신 분들도 꽤 많죠.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지방 수술을 좀 등한시했어요. 다른 거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수술을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고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일반외과 전문의, 그런 성형외과가 아니신 분들이 지방 흡입을 이제 외국이나 독학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대가가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중에 사사를 받은 거죠. 학교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래서 지방 수술을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휜다리 수술하면서 지방을 다듬어서 좀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수술 후 한쪽 다리가 더 휘어 보이는 건 왜 그런가요? 환자분들의 다리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요, 좌우가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조금씩.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로 교정한 다리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다시 벌어질 수도 있나요? 수술 자체는 뼈를 수술하는 거니까 웬만해서는 재발은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막 재발되도록 하는지 그런 것만 아니면 일상적인 운동하고 일상적인 생활만 하시면 재발을 할 수가 없죠. 간혹 인대가 좀 많이 늘어나서 약간 벌어지는 경우도 제가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매우 드문 경우니까. 이 수술은 수명이 있나요?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반슬을 오다리를 왜 수술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도움도 안 된다는데. 자, 그러면 18살 17살 먹은 여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다리가 많이 휘어있고, 자, 이분이 쭉 가서 뭐 생활을 하시다가 40대에 퇴행성 관절염이 걸렸어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막 물도 차고 그러다가 계속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60대가 됐는데 너무 관절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요. 수술비도 들고, 인공관절은 15년 20년 되면 또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80대에 재수술을 했어요. 자, 그렇게 쭉 사는 거하고, 자, 18세에서 다리가 많이 휘어서 오다리 수술, 절골수를 딱 했어요. 그다음부터 관절염을 잊고 평생 살았어요. 자, 그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특히 많이 휜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일 하기 좋은 나이가 성장이 끝났을 때, 남자들은 고2, 여자들은 고1 정도 되면 성장이 완료가 되죠. 그때 이제 수술을 하면 평생 다리는 이제 잊고 사셔도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수술을 할 때 같은 각도로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맞는 각도를 찾아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이상하게 정확하게 맞춰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좀 심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피드백하면서 그런 원인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재발할까? 왜 저 사람은 X기가 보일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 사람은 나중에 조금 벌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과교정을 해야 되겠다. 미래를 예측을 해서 각도를 교정을 하는
하는데 그 교정하는 각도 범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 각도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 돼요. 흉터가 커요. 흉터 문제는 잠깐 말씀드리면 관절염이 없는 내반슬 환자분들은 평소에 그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리가 휜 거를 일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그런 수술이잖아요.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코스메틱 효과도 있죠. 제가 막 지방 수술도 같이 하고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성형이다 그러면 성형 수술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티 안 나게 수술하는 거죠. 티 안 나게 예쁘게 찍어놓은 것 같은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려서 딱 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흉터가 적어야 되죠. 그러면 적게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만 째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관절염이 없는 휜다리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인 그리고 진단, 타입,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20년 동안 이 수술을 계속 하는 이유도 특히 뭐 사지 연장 수술하신 분들, 내반슬 하신 분들 굉장히 비포 애프터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로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커요. 우리가 어떤 삶의 에너지고 어떤 희망, 재활력소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족해 하시니까 수술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뭐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환자분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재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재활? 우리 환자분들도 재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아서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절골술 후 재활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